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게 연합뉴스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한국 기업 절반 이상은 AI에 최우선 투자. 장재경 팀원이 이렇게 공유를 해준 기사예요. 최우선 투자한다고 이제 그 기사가 올라왔어요. AWS 코리아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인데, 앞으로의 계획이 이제 생성형 AI 쪽에 이제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만큼 AI 개발자 수요가 더 많아질 거라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AI로 검색을 자코리아에서 했을 때 꾸준히 만 건을 넘는 어마어마한 수요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수요도 있긴 하지만 보통 R&D, 그러니까 일반 금융기업도 IT 쪽에서 되게 많이 뽑고 있고, 이게 꾸준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허수라고 뭐 생각하시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뭐 일부 섞이긴 하겠죠. 그런데, 이게 허수를,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자바로 검색하든 뭘로 검색하든 허수는 어디든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감안하고 봐도 너무 많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앞으로 꽤 괜찮다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T 기업 절반 이상은 지금 이렇게 투자가 된다는 거는 아마 AI 개발자, AI를 정확하게 말하면 AI 연구원이 있고 AI로 개발한 사람이 있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죠. AI 이제 API를 활용해서 개발한 사람이 있고 AI 관련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은 기술 주도국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원보다는 AI를 활용할 줄 아는 개발자를 많이 선호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일반 개발자들도 한번 비벼볼 만하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 웹서비스 AWS에서 나온 어떤 통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AWS는 자사 기반의 AI 도구들을 많이 추천을 할 건데, 이제 뭐 뭐든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의 경험이 있으면 딴 거 해보는 거는 원리는 똑같으니까, 딥러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든 하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있잖아요. 텐서플로우를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제미나이 같은 거, 챗GPT API 뭐 이런 것도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하실 수 있으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팀노바에서 공부하는 스타일은 API를 호출해서 뭔가 하는 경우는 저희는 별로 없고, 약간 좀 짬뽕해서 하고는 있어요. 약간 호출을 해서 API 호출해서 개발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그렇게 그런 거는 많지는 않은데, 자체적으로 거기서 사용한 딥러닝 그 알고리즘을 이렇게 가져와서 우리 컴퓨터에 이식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팀노바는. 그래서 좀 팀노바를 좀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하실 분들은 그걸 참고로 하셔서, 그러면은 기존에 연구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는 거지? 이런 거를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 컴퓨터에서 그 알고리즘의 원리를 직접 돌려보면서 약간 알고리즘도 수정하고 막 가중치 같은 것도 좀 고쳐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AI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계속 꾸준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 뭐 안 좋다 어쩐다, 그게 제가 옛날에도 얘기하지만 일본에도 싸움의 진 개라고 말하는 마케이누 세대, 그 세대, 그리고 또 그 건어물료로 되게 유명했던 그 세대들 있죠. 그러니까 회사를 갔다 오면은 아무런 힘도 없고 그냥 누워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거거든요. 후타로의 빛이라고 좀 옛날 드라마예요. 옛날 일인데, 이 건어물료가 지금의 탕핑족 느낌 좀 나죠. 그리고 탕핑족들도 집에서 모르겠고 난 쉬어야 되겠다, 지금 한국에 그냥 쉬었음이랑 비슷할 수 있는데, 그럼 이 호타로의 빛이라는 이 드라마가, 이게 호타루의 빛이 2007년도에 나왔다고 해요. 2007년도에 나왔는데 제가 2000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20대 때 이런 감성의 일본 드라마가 되게 신선했습니다. 근데 저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되게 힘든 현실들, 이렇게 청년들이 겪고 있는 힘든 현실들을 저때 일본 드라마에서는 이미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중국의 탕핑족, 우리나라는 M4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그러니까 건어물처럼 연애세포도 바짝 말라버리고, 그리고 저때가 전성기예요. 이런 뭐 히키코모리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거 포기하고 경쟁하기 싫어하고 그런 걸 전성기였는데, 이게 20년 전에 일본은 이미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저 시대 때 20대였던 그런 많은 친구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은 40대가 됐겠죠. 근데
일본의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저 시대 때 저 나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4, 50대가 됐습니다. 지금 4, 50대가 돼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히키코모리 또 그 극단적인 케이스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연금 타먹으려고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시체를 그냥 방치하고 그냥 있는 이런 좀 엽기적인 그런 사건들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할 정도로 이제 경제 능력이 없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 시대도 일본은 이제 답이 없고 너무 힘들고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의 흐름에 쫓아가지 마세요. 그냥 그 시대가 그냥 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은 소중하고, 지금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본 입장에서는 20대, 30대는 너무 소중합니다.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 돌이켜보면 그래요. 너무 소중한 시간이고, 그런 어떤 좋은 시간을 이렇게 막 뭔가를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특히나 개발자가 되고 싶은데, 막, 아니, 따져보면 힘들기는 해도 찾아보면 요즘은 살 길이 다 있어요. 유튜브만 봐도 뭐 강의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유튜브 아니더라도 자기가 하려면 독학 다 합니다. 얼마든지 해요. 물론 많이 힘들긴 하죠. 전문 교육기관이 없으면. 근데 돈이 없고 지금 내가 어차피 손해볼 게 없잖아. 그러면 지금 AI로도 한번 해보세요. 뭐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소중해요.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제가 말을 되게 직설적으로 하고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세게 보일지언정 생각보다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비슷한 사람들이 저 시대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전 일본에 관심 많고 중국에도 관심 많고 막 그래가지고 많이 보잖아요. 해외 이슈들을 많이 보는데 저 시대에 지금 4, 50대가 된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사회 문제가 정말 많이 되고 있고, 지금 그냥 쉬었으면 인구가 저렇게 될까봐 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개발의 꿈을 갖고 있는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냥 쉬는 것보다 어차피 그냥 쉴 바에 그냥 공부라도 하면서 쉬면은 차라리 욕이라도 덜 먹고 후회라도 덜 되지 않을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좋다니까 생각보다 안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시장. 사실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야. 근데 되게 균형이 안 맞는 쪽에 가서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추가 공부한다 생각하고 그냥 쉴 바에 그냥 뭐래도 공부하면서 쉬었음이 낫다니까. 그냥 쉬면은 그냥, 그러니까 다들 그냥 지친 거지. 근데 실제로 20대가 더 지쳤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입시 경쟁 이런 거에 막 지치는 게, 근데 사실 저희 누나 때 세대, 제가 큰 누나가 저보다 9살이 많은데 우리 누나 때도 수능 장난 아니었어요. 고3 수험생 누나 때 막 눈치 엄청 보고, 작은 누나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별로 눈치 안 봤는데 큰 누나는 그래도 공부를 좀 했거든. 우리 큰 누나 취위생사 라이센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래도 그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했어 우리 누나는. 그래서 그때 그 집안이 다 바짝 긴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 드라마 중에, 이게 영화구나. 그러니까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저 어렸을 때 봤던 건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 내용이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거 보고 좀 충격적인 게, 공부 때문에 비관해서 자살하는 내용이 나와요. 1989년도거든요. 자살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주인공인가 누군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봐가지고, 근데 이때도 공부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압박이었고 굉장히 좀 힘든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때라고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굉장히 좀 제 딴에는 나름 충격적이었던 그런 거죠. 공부가 저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느꼈던 건데, 과거의 사람들은 되게 쉽게 살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사회 분위기가 그냥 근면성실하고 네가 못하면 네가 문제고 이런 게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휩쓸리지 마세요. 그래도 INTP 성향의 사람들이 보통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메타인지를 되게 잘해서 추천 직업으로 프로그래머, 데이터 전문가 이런 거 되게 많이 뜨거든요. 그런 INTP 제 입장에서 제가 이 상황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거 약간 일본에서 특정 세대가 특정 세대에 이렇게 불고 있는 어떤 그런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또는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소위 이제 프리터족이 되게 대세가 됐던 그 시대랑 상당히 비슷한 현상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저출산 이런 문제도 이미 서양에서는 진작에 1980년대 70년대 있었던, 선진화되면서 생기는 문제고, 근데 그런 어떤 하나의 트렌드에 내가 그냥 휩쓸려 가서 그렇게 가는 거는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그 나중에 또 시장이 분위기가 또 바뀔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는 고지능자는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회 분위기에 많이 잠식당하나요? 이건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인간은 애초에 혼자 살 수 없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긴 해요. 원래 성향 자체가. 그런데 이거를 이겨낼 수 있으면 내가 그들보다는 더 높은 지능의 소유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스스로 메타인지를 딱 하는 거. 그래서 과거에 사람들이 진짜 그때는 또 노력을 안 해도 막 잘 되고 이런 시대였나라고 본다면 꼭 그렇진 않았다는 거죠. 저 때도 엄청난 경쟁이 있고 그러니까 수능 보다가 막 자살하는 저런 영화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저 때도 저 영화가 좀 심각했던 걸로 보여. 내가 그때 초딩 때 본 것 같은데 좀 되게 수능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 생각을 했고 이제 그때도 빡셌고 지금도 빡세고 그러니까 사실 디폴트 값이 올라간 느낌? 인간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게 되게 많아진 느낌? 저 때는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게 잘 살고 못 사는지 정해진 게 좀 없던 시대였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히려 좀 덜 불안한 느낌? 근데 요즘은 잘 산다의 기준이 너무 높아지니까 인스타그램에 출연으로 이제 해외에 있는 인플루언서들 제일 잘 살고 제일 잘생기고 제일 예쁘고 제일 몸매 좋고 제일 막 근육질인 이런 사람들을 너무 쉽게 접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쉽게 되는 거죠. 막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호르몬의 부작용이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은 최대한 이런 정보들도 굉장히 덜 보고 그리고 덜 영향을 주는 방향, 오히려 디지털 디톡스 그리고 소음이 많은 것보다는 완전히 조용한 것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면서 좀 오히려 더 이런 자극적인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남들이랑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시대의 흐름에 끌려가는 사람이 안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AI는 복잡도가 낮고 목표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널리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상황에서 새로운 코드를 생성하는 데 특히 뛰어나다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이런 분석을 딱 보고 여기서 기회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나 AI 어떻게 AI 개발자가 돼야겠다 나는. 그러면 이게 좋으면 이 외적인 이거를 통솔하기 위한 감각을 키워야 되겠다. 결국은 뭐예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하자야. 제가 하는 얘기는 결론은 항상 공부 열심히 하자 이겁니다. 너무 그 좌절하고 징징대는 사람들 제일 싫어하거든요 제가. 근데 그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시고 디버프 받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단호하게 끊으세요. 지능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아닌 거는 명확하게 배제할 수 있는 게 지능이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나서 결과로 얘기하세요. 팀노바 드럽게 욕먹을 때 6년 전에 막 1억 써갖고 막 되게 욕먹고 그럴 때도 저희는 뭘로 얘기했죠? 결과로 얘기했죠. 코방 근데 고연봉 받았네? 누가 맞았을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죠. 지금까지도 연봉으로 얘기하고 결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새 치어로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잠깐뿐이에요. 결국에는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좋은 게 좋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정부를 되게 믿고 따르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좀 지능이 너무 낮지가 않으면은 그거를 인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정치적인 거는 감정적이기 때문에 사실 맞고 틀리고를 당장은 눈에 안 보여요.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지역 감정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을 되게 예민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래서 저는 이런 감정들을 다스릴 때 봐야 되는 건 논리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뭐 김수현 씨 문제에 관련해서도 근데 법적으로 불법이 일단 아니고 그리고 증거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은 사회적 살인을 하고 일단 저 사람이 살인자가 아닌데 이제 고인이 된 어떤 분과 어렸을 때 사귀었다는 이유로 저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되나라는 얘기를 살짝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수사가 아직 된 것도 아니고 증거가 명확하게 나온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했다가 저 사실 되게 쌍욕 먹었거든요. 진짜 쌍욕이에요. 막 진짜 막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정말 쌍욕 먹었어요. 그거 잠깐 얘기했다. 좀 기다려보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되게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근데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랬지? 너 무슨 좌파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근데 양쪽에 다 욕을 먹어본 사람이에요.
너 뭐 좌파냐? 막 이러고 너 우파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 다 욕을 먹어봤어요. 근데 저는 좌파 우파 진영 논리보다는 이게 논리가 맞고 이치에 맞냐? 이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사실 정치 성향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근데 뭐 사실 제가 하는 말이 좀 섞여 있어요. 양쪽의 얘기들이 좀 섞여 있고 그 어느 곳을 막 여기가 무조건 정답이다 이렇게 막 지지하진 않아요.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중도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들이 흥분하고 시대의 한 흐름에 휩쓸려 가는 걸 이제 나이 40을 먹어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똑똑한 어른이 되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무언가를 잘하려고 한다면 메타인지 진짜 잘해야 되고 그래서 남들에게 너무 휩쓸릴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주변에 지금 환경이 그냥 취업은 많고 뭐 이렇게 지금 취업시장 안 좋다고 막 얘기를 하면 그런 걸 그냥 그대로 휩쓸리지 마시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 기존보다 커트라인이 높아진 거구나. 그러면 커트라인 높으면 많은 경쟁자들이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훨씬 가기 편해지겠지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수요고 실제로 AI 쪽은 투자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AI를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뭐 웹 개발자인데 AI랑 같이 이렇게 사용해본 개발자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모바일 개발자인데 AI 그것도 잘 활용하고 아니면 뭐 관련 기술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으면 오히려 지금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좌절하고 있을 때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회가 되게 많고 AI가 지금 생각보다 막 이거 없으면 나 진짜 개발 못하겠고 그런 느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좀 더 발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걸 잘 활용하는 개발자가 돼서 고생산성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안 해도 제가 봤을 때는 IDE에서 자체적으로 AI를 필수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거 자동 완성할까요? 막 물어보는 시스템으로 갈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용자가 뭘 만드는지 파악을 해서 자동으로 해서 내가 쓰고 싶지 않아도 AI를 쓰게 되는 그러니까 구글링 할 때도 제가 AI로 간추린 그거를 보고 싶지 않아도 구글에서 그 결과를 윗페이지에 보여주면 어쩔 수 없이 쓰게 돼 있거든요. 구글링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미나이 쓰게 되는 거거든. 뭐 챗GPT도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막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쓰게 되거든. 뭐 그런 느낌으로 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좌절하지 마세요. 진짜 그 건어물남 얘기 지금 요새 일본에서 안 나오잖아. 20년 지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시대에 그냥 트렌드였을 뿐이야. 쫓아가지 마시고 그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공지영 씨가 쓴 소설이죠. 전 이 얘기를 좋아해요. 이 문장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 혼자고 내가 내 심지를 갖고 내 스타일대로 사는 게 그게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가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저 욕 뒤질나게 먹어도 팀노바 하면서 그냥 내 스타일대로 내가 만든 커리큘럼대로 학생들 해가지고 엄청 좋은 결과 많이 나왔잖아요. 정말 훌륭한 개발자들 많이 나왔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제 선생님 입장에서 너무 자랑스러운 개발자들 많이 나왔는데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근데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서 다 수용했으면 잘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변에 IT 업계 내가 더 오래 있기도 했었고 내가 지금 30년을 해왔는데 애초에 뭐 남의 말 잘 듣지도 않아요. 내가 보고 내가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잘 안 들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 안 좋으면 남의 얘기 들어야죠.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거니까. 근데 내가 능력이 좋으니까 남들보다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내 스타일대로 얘기해 주는 거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언론이랑 제가 얘기하는 게 완전 반대잖아요. 지금 시장 좋다. AI 해야 된다. 우리 공부 포기하지 마세요. 자꾸 말리잖아. 왜? 시장이 좋으니까. 6년 전에도 그랬어요. 여론, 커뮤니티랑 저랑 의견 달랐습니다. 코딩 테스트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네카라쿠베당토 가야 된다. 근데 신입들한테는 많이 안 뽑아요. 그거 뉴스에서 호들갑 떠는 거예요. 신입 많이 안 뽑으니까 여러분들 경력 쌓아서 대기업을 가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안 하고 넌 모르겠고 쥐뿔도 모르는 게 코딩 테스트에 대해서 감히 평가하냐며 뭐 이러면서 막 얘기했는데 지금 네카라쿠베당토 신입 안 뽑는다 하니까 그때부터 몇 년 동안 열심히 해온 사람들은 지금 낙동강 오리알 됐죠. 그러니까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잘못되게 할 성격이 아닙니다. 성격이 좀 더럽고 좀 안 좋긴 한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예민하고 싶진 않은데 너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하나에 한 키워드에 막 호들갑 떨고 이런 거 난 그런 거 못 보겠더라고. 근데 문제는 이게 기가 약하고 막 이런 착한 친구들이 그런데 휩쓸려 가서 기회 못 잡고 나중에 막 슬퍼서 막 눈물 흘리고 그런 경우를 진짜 많이 봐요. 팀너버 있다 보면
좀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염되는 되게 안타까운 친구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런 상담을 하다 보면 그냥 속상하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봤어요. 과외할 때부터. 제발 제 얘기 들으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코딩 진짜 재밌습니다. 잘해지면 정말 좋고 되게 멋지고 전 세계 어디 가든 일할 수 있죠. 막 디지털 노마드도 한번 해봐야지. 동남아 가서 코딩 한번 해보고 원격 근무 할 수 있죠. 원격 근무 아무나 할 수 있을까? 아니, 잘하는 사람들한테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싼 사람들, 싸거나 이 사람을 원격 근무를 해도 괜찮은 개발자들한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카카오나 네이버 원격 근무했죠. 근데 다 출근하라고 이제 소환했죠. 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게 더 나은 거야. 그렇게 뛰어난 개발자들도. 근데 그래서 가성비가 좋거나 되게 잘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자유는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일본의 20년 동안 이제 한 트렌드가 가는 게 10년이에요. 이 좌절 트렌드는 한 10년 갈 거고, 그 다음에 10년은 또 다른 느낌으로 되게 생활력 강한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다음 세대는. 근데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제발 제 말 들어주세요. 지금 그냥 약간 속았다 이런 생각하고 제 얘기 들어주시고 꼭 AI 활용한 개발 공부 꼭 하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